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은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리코타 치즈를 만들 때는 먼저 우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크림 이렇게 필요하고, 레몬 즙 있으면 이렇게 주스로 돼 있는 거 쓰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없다면 식초만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리코타 치즈를 만들려면은 우유를 먼저 따라 주시는데, 보통 가정에서 1000ml로 만드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는 500ml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유를 500ml 이렇게 맞췄고요. 여기에 꼭 생크림을 넣어 주시는 게 리코타 치즈가 훨씬 더 진하게 나오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유만 가지고도 끓일 수 있는데, 먹어보시면 생크림의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드신다면 수제 치즈니까 생크림을 넣어서 진하게 만들어 주세요. 생크림은 250으로서 우유보다 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250 조금 넘나요? 냄비가 있으면 냄비에 끓이시면 좋고요. 저는 냄비 대신 이렇게 깊은 팬에다가 끓여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너무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지 않도록 하시고, 우유하고 생크림 섞어서 한 번에 끓이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몽실몽실하게 끓기 시작하면은 그때 불을 좀 줄여서 얘를 좀 졸여준 다음에 식초나 레몬 즙 넣어서 굳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에 올려 놓으시고 중간 불로 해서 이렇게 끓여 주시는데, 너무 센 불로 하면 우유가 너무 차가워서 이렇게 끓을 때 좀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간 불 정도 하시고, 웬만하면 이런 스텐 수저는 쓰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나무 수저가 좋습니다. 만약에 살짝 저어주고 싶으시면 나무 수저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한두 번 저어주시고요. 식초나 레몬즙 넣으신 다음에는 젖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끓기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 걸리겠죠. 중간불이니까 너무 센 불 아니고 중간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레몬즙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바글바글 세게 끓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자글자글 생기기 시작하면 끓어 넘쳐요. 이렇게 끓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불을 줄이셔야 돼요. 이때 약한 불로 줄이셔가지고 약한 불로 하셔서 이렇게 수저 넣으면 다시 깔아앉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끓여서 불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가라앉으면, 좀 졸아서 가라앉으면 식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유가 어느 정도 좀 끓었고요. 너무 이제 막 많이 끓으면 얘가 또 유청이 또 너무 많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끓었을 때, 불은 계속 약한 불이고요. 향을 입히기 위해서 산이 들어가야 응고가 되니까 이 레몬즙을 먼저 한 큰술 넣겠습니다. 자, 넣으실 때는 넣고 나서 젓지 마시고요. 살살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살살 이렇게 넣으시고요. 레몬즙은 사실 요 우유 500ml 정도면 2큰술 내지 한 3큰술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제 레몬즙을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만 이렇게 넣고요. 나머지는 이제 식초로 해서 빨리 굳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실몽실 벌써 안에가 몽글몽글해지기 시작했고요. 식초도 한 큰술, 어머? 많이 들어갔네요? 살짝 천천히 한 큰술에서, 3큰술은 아니고요. 우유 500에 이게 생크림까지 하면 750이죠. 750인데 3큰술 좀 안 되게 넣습니다. 식초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끓이다가 불을 꺼 놓으시고 가만히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저으시면 풀어질 수 있어서 이대로 가만히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몽실몽실 이렇게 덩어리 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은 이제 유청하고 분리가 될 거고요. 이제 수분을 빼주기 직전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어요. 레몬즙 넣으시고는 한 1분 정도만 살짝 더 끓여주시는 게 좀 응고가 빨리 되고요. 이거는 소금. 이게 치즈를 드셨을 때 약간 짭짤해야 되잖아요. 소금 약간 한 꼬집 정도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꼬집 정도만 약간 가미를 하셔서, 이렇게 레스토랑에선 꿀도 넣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에서는 꿀 넣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소금 간만 살짝 하시고요. 이렇게 그 응고가 어느 정도 다 되셨으면 계속 이때 막 센 불로 하시거나 이러면은 분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살짝 끓여주신 다음에 자, 제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코타 치즈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순두부처럼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요 면보를 이용하셔서 이 젖은 면보에다가 이렇게 살짝 부어주시고요. 얘네가 수분이 빠지는데 2시간 정도, 그리고 굳어지는데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좀 굳히는 시간이 좀 번거롭지만 집에서 우유 남았을 때요. 활용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리코타 치즈에 이 유청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면보에다 이렇게 꼭 짜주시는데 얘가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그럼 너무 단단해지거든요. 좀 부드러운 치즈를 드시려면 적당히 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이 원형으로 동그랗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젓가락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약 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짜셔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나오게 해서 한참 나와야 돼요. 그래서 1~2시간 여기에 나올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무거운 걸로 눌러 놓으시면 돼요.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렇게 살짝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무거운 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릇 같은 걸로 이용해서 눌러 놓으시면 유청이 이렇게 다 나와요. 한 정도 여러분들 굳혀가 놨고요. 무거운 걸로 눌러 놨더니 물을 이 정도 이상 제가 아까 한번 버렸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나왔어요. 그러면 면보를 이렇게 벌리셔서 이거를 싹싹 긁으세요. 싹싹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굳어진 거를 데려오시는데 이게 좀 더 단단한 거 저는 이렇게 빵에 발라질 정도로 할 건데 나는 더 단단한 게 좋다 하시면 수분을 더 빼셔야 돼요. 근데 수분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좀 퍽퍽할 수 있어서 저는 리코타는 약간 부드럽고 약간 촉촉한 맛이 포인트라서 이 정도로 했고요. 이렇게 굳어진 이제 리코타 치즈를 냉장고에서 또 식혀서 굳혀야 돼요. 이 상태로 먹기엔 너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유리 그릇 같은 데다가 싹싹 긁어서 다 덜어 오시고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차갑게 한 2시간 또 1시간 놔뒀다가 드시고 싶을 때 샐러드나 이런 거 샌드위치 같은 데 발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해 놓을게요. 자, 리코타 치즈를 냉장고에서 이렇게 굳히면 농도가 이렇게 되직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더 딱딱하게 하시려면 유청을 더 빼시면 되고요. 저는 샐러드에 얹어서 먹을 거라서 모양을 이렇게 수저로 살짝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샐러드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같이 드셔도 좋고요. 빵에 발라 먹을 때도 덩어리 그냥 통에 담아서 드시는 것보다 모양을 살짝 이렇게 내주세요. 그래서 리코타 치즈 완성했고요. 빵에서 발라 먹거나 그냥 샐러드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